안녕하세요. 희망피아입니다. 오늘은 헌혈 브이로그입니다. 가장 가까운 헌혈의 집에 예약 후 방문하였어요. 예약을 하지 않아도 헌혈이 가능하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헌혈의 집에 도착하면 대기표를 뽑고 전자문진실에서 전자문진표를 작성합니다. 헌혈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혈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헌혈이 제한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특이점은 6개월 이내에 반영구 화장이나 점을 제거한 경우나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침에 찔리거나 예방접종, 마약, 교도소,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남성의 경우 남성과의 성접촉의 경우에도 헌혈이 제한됩니다. 암 환우도 기간에 상관없이 헌혈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혈 자격 요건을 잠깐 살펴볼까요? 체중은 여자의 경우 4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중 미달로 헌혈이 불가능한 여성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헌혈 금지 약물도 꽤 많습니다. 권선 치료제, 인슐린, 전립선 치료제, 탈모증 치료제, 호르몬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와 같은 우리가 흔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제들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말 평소 주변에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인품으로나 신체 건강으로나 1등 배우작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고 대기 순서가 되면 검사실에서 신분 확인, 혈압 측정, 헤모글로빈 수치 측정, 해외여행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유공패를 줍니다. 30회, 50회, 100회, 200회. 특히 전혈의 경우에는 1년에 5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헌혈 횟수를 채우려면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참 멋있고 무엇보다 값진 유공패인 것 같습니다. 유공패를 주는 기준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비중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변화한 것 같습니다. 헌혈의 집 내부 모습이에요. 전자문진표 작성 부스가 있고 헌혈 전에 물 2잔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제 차례가 되면 호명을 해주십니다. 치과 의자같이 생긴 곳에 앉으면 헌혈 후 유의사항과 헌혈 기념품 안내 책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피수치가 매우 좋고 건강해서 평균적인 320ml의 전혈 헌혈을 합니다. 처음에는 피가 잘 나오지 않아 손을 쥐었다 폈다 운동을 하니 피가 매우 잘 나옵니다. 헌혈 기념품은 약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쿠폰, 비타민, 가습기 등이었는데요. 저는 기부권을 선택했습니다. 기부권 선택 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헌혈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누군가에게는 혈액을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말 기분 좋은 선행인 것 같습니다. 제 헌혈팩이 꽉 차가네요. 바늘을 꽂고 헌혈팩이 꽉 차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은 느낌입니다. 보통 성인의 혈액은 몸무게의 1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제 몸무게가 54kg인 것을 감안하면 제 몸 안에는 약 4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겠네요. 인간이 혈액의 30%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혈액 4리터의 30%는 1.2리터 정도이니 헌혈팩 4팩에서 5팩 정도의 혈액이 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헌혈 한 팩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혈액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혈이 끝나면 자리에서 5분간 지혈하며 안정을 취하고 또 7분간 휴게 공간에서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포카리 스웨트를 원샷해줍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헌혈 증서 재발급이 요즘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헌혈을 하며 간호사 선생님께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보았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들은 평생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간호사님의 답변은 예전에는 실제로 암 환우라 완치가 되더라도 평생 헌혈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5년 완치 판정을 받은 일부 암 환우는 헌혈이 가능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암종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헌혈을 원하면 적십자사에 직접 문의 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수혈이 더 위험하다는 게 정말인가요? 간호사님의 답변은 맞습니다. 사람들은 친족 간의 수혈이 더 내 몸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전자가 비슷할수록 수혈 시 체내 거부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정말 부족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가족 간 수혈은 하지 않으며 같은 혈액형의 다른 기증자와 혈액을 교환하여 사용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헌혈증 한 장은 혈액 한 팩과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수혈을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 계산 시 헌혈증 장수만큼 혈액 한 팩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주변 사람들 중 같은 혈액형을 가진 분께 지정 헌혈로 수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피아의 헌혈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